장자를 보시면 장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안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 되게 특이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안자가 살아서 내려왔다면 유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거예요. 공자님은 한 번도 아내는요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어요. 칭찬만 듣는 제자예요. 그래서 지적 많이 들었겠죠. 뭐 근데 아무튼 논어가 기록될 때쯤에 그 들은 대화들은 다 아내에 대한 칭찬만 있어요. 아내가 공부가 이미 무르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자님 이 수준에 이른 제자는 안해를 하나 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밑에 글만 잘하는 그 뭐죠? 마하가섭은 마음 신종을 얻은 사람이고 심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종 경전을 배운 사람은 그 당시 경전이 따로 있지 않죠.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운 사람, 말씀이 경이니까 말씀을 다 외우고 잘 이해한 사람은 안한이 있고 마음을 그대로 이해한 사람은 마하가섭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종교나 이렇게 있어요. 경전파가 있고 여기는 이신전심을 중시하죠. 그냥 마음을 그대로 전수받는 걸 중시하는데 이게 그럼 이 사람은 경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오해시고 부처님 마음에 거의 제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거의 다운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신전심은 필링이 다운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고수만 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은. 인이지 할 때 어떤 느낌을 해야 되고 그 지혜와 재주와 그런 모든 기술을 그대로 정보와 기술을 다 다운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전은요. 지식만 다운받은 거예요. 정보만. 죽은 정보로 있는 게 많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다운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사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제 종교에서 제일 어른이죠.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도 이 당시 다 이분들은요 초기 불교의 아라한들이잖아요. 그럼 소승 아라한들은 대승에서 무시해야 되는데 마하가섭만은 조사로 인정해서 거의 대승 보살로서 인정해주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왜냐 부처님 마음 그대로 다 받은 분이고 부처님이 자리 옆을 내주고 앉으라고 했던 분이고. 꽃을 대니까 혼자 웃었던 분이고, 그렇죠? 삼처전심이라고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관이 안 움직이고 있다 마하가섭이 가니까 발이 싹 나왔다는 그 뒤로 관이 움직였다는 분이고, 이거 아니 그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었다는 분이고, 그 관을 태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좀 후에 좀 가미된 전설입니다만은 원 초기 불교에는 이렇게 자세히 마하가섭에 대해서 지금 대승에서 의미하는 그런 부여하는 것만큼은 부여 안 해요. 사리불도 되게 좀 높이 쳐주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마하가섭이 뭔가 전수를 받았다는 거는 초기 불교 봐도 나와요. 그거를 대승에 오면서 더 확장해서 이해한 겁니다. 마하가섭만큼은 대승에서도 조사 1대, 2대 조사가 되니까요. 여러 개에서 내려가다 28대 달마가 나오고 33대 이제 육조 해능이 나오고 해서 그것도 수리를 다 맞춘 거예요. 28천, 33천에 딱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다른 분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딱 그 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자한테는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공자님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아내가 있고 이 경절을 이어받은 제자는 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증자에 대해서는 늘 논어에 보면 노둔하다라고 비판해요. 노둔하다. 그러면서도 또 얘기할 사람은 안자가 가거나 내 증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간지 내 돈은 하나로 꿰뚫어졌지 하니까 증자가 예 하고 너는 알지 그러고 공자님은 나가버렸다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증자가 공자님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하나 아시죠? 서를 그러니까 공자님이 뭘 주장하는지 이분은 부처님한테는 안 한 공자한테 증자는 이해는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증자가 수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안자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33, 이때쯤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죽을 때 공자님이 이제 놀래죠. 부처님 가신 뒤에 마가서 살아서 도가 전해졌는데 공자님은 아내가 죽어버렸으니 도가 끊길 걸 안 거예요. 증자는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정보는 내려가는데 노하우는 사라진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 무섭죠. 그 정보, 책은 내려가는데 실제 요리하는 그 노하우는 사라진 거예요. 야, 공자님이 천상이여 하늘이 나를 죽였다. 안자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였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공자님도 죽기 전에 험한 꼴을 보신 거죠.
자기 키워놓은 수제자가 죽는 걸 먼저 본 거니까 젊은 나이에 명이 이제 짧았던 분이라 그래서 우리 내 도가 끊어지는구나 할 정도로 만약에 안자가 살아서 내려왔다면 유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거예요. 맛이. 그거를 보강해 준 존재가요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안자 계열의 유학자라는 설이 있는 이유가 장자를 보시면 장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안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공자랑 문답 중에 안자가 더 뛰어나서 공자가 나중에 배우기까지 하는 막 이런 내용 문답들이 우화가 막 나와요. 그래서 안자 계열에서 뭔가 명상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운 유학자가 노자까지, 노자는 원래 공자님 선생님이니까 노자까지 흡수해버린 어떤 선비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안자가 되게 특이한 존재고 중국 도교에서도 안자는 공자님의 대등하게 어떤 뭐죠? 무슨 천종 같은 존재로 쳐져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특이한 존재인데 그 30몇 살에 죽어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아무튼 공자의 최고 수제자로 이렇게 이름 남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늘 안자는 그래도 칭찬만 해주는데 유일하게 뭔가 탁 뭐라고 하면서 결국 칭찬이에요. 근데 끝은 반전인 칭찬인데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자랑 더불어 아내랑 더불어서 온종일 얘기를 나눴는데 하루 종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자랑.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내 말을 조금도 어기지 않아. 내가 말하면 딱딱 다 맞으니까 마치 어리석은 바보와 같았다. 이거 좀 이 자식 너무 알고 이제 말만 하면 다 맞다고 하니까 진짜 얘는 다 알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겠죠. 내 말을 다 소화하고 있을까?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얘기하는 걸까? 증자가 맞장구 치면 일단 맞장구 쳐줘도 아마 증자한테 노둔하다고 했을 거예요. 너가 뭘 알겠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자는 진짜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말을 해보면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바보와 같아서. 그런데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살펴보니 그럼 좀 스토킹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뒷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내 뜻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육바람이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육바람이를 실감나게 같이 호응을 해주는 내 말에 다 호응을 해주니까 좋긴 한데 저 사람은 진짜 말만 저러나 근데 뒤에 봤더니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고 말했는지를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죠. 그래서 아내는 결코 어리석지 않더라 하고 얘기하고 끝냅니다. 아마 아내 좀 질투하는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면 아내가 좀 바보 같은데 하면 이제 이제 스승님이 드디어 이제 아내를 정확히 보셨구나 했는데 뒤에 가면 다시 그 안자는 바보가 아니더라 하고 하면 이제 혹시 아내를 질시하는 제자들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계속 칭찬만 들으니까요, 이 제자는. 그래서 자공이 엄청 머리 좋은 제자가 자공이인데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재테크의 달인인 자공이란 제자가 있는데 머리가 진짜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한테도 떠봐요, 공자님이. 너랑 안자랑 누가 더 총명하냐 하니까 자공이 바로 딱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하나 들으면 둘이나 알면 안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문일지십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가 아내한테 한 칭찬이었어요. 그 제자.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랑 똑같아. 안자 나도 너랑 똑같아. 안자만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교에서 되게 특이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안 해석하려고 뒤에 제자들이 공자가 그런 말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나도 너와 더불어 안자만 못해 하는데 그 더불여자를요. 나도 너랑 더불어서 안자만 못해를 어떻게 풀냐. 나도 네가 안자만 못하다는 걸 허여해 주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색한 해석을 한 이유도요. 이게 더불여자가 허여하다 이런 의미로 잘 안 쓰죠. 나도 너랑 같이 안자만 못해 이 말을 어떻게든 후대 학자들이 해석해주고 싶었을 정도로 안자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뒤에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정도로 안자에 대한 사랑이 되게 공자님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도 안자가 많이 도와주고 이제 하다가 춘추나 이런 거 만들 때 거의 말년에 공자님 돌아가시기 전에나 아무튼 죽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성인들의 삶도 되게 불우합니다. 아마 공자님 이혼인 걸로 알고 있죠. 이혼
이혼, 뭐 천하 떠돌고 다녔죠. 어느 고향 나라에 못 있고 막 돌아다녔죠. 다른 나라 소득 없었죠. 또 자기 아들 일찍 죽고 안자 죽고 다 이렇게 말년해요. 제자 자기 아끼던 또 자로라는 되게 용맹한 제자 죽어서 거의 이제 회쳐져 가지고 고기 젓갈로 담겨져서 공자한테 배송됐죠. 막 이런 그 이후로 공자님이 젓갈을 안 드세요. 원래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고기를 어느 정도 드시던 분이었는데 다만 고기 기운이 밥 기운을 이기게는 안 했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걸 받고는 그 뒤로 고기를 안 드시 젓갈 같은 고기 젓갈을 안 드셨다는 걸 그걸 또 누가 곡해해서 공자님은 식인 꼭 사람 그 젓갈을 먹었는데 자로가 그렇게 죽은 뒤로 안 드셨다더라.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킹한 거 날리고 싶은 분들.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고기로 담근 젓갈을 좋아하시다가 자로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그 뒤로 안 드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식인 풍습이 있는 건 당연한데 공자님을 자꾸 거기다 엮어서 무리한 해석을 한 거죠. 한자에다가 그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학당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왔어요. 공자님이 사람을 먹었다는데요. 이미 막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혀 논어에 나온 고구절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풀고 있는 이게 다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안자에 대한 이런 또 공자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자에 대해서 기리는 게 후대 송나라 성리학에서요 안자를 다시 높입니다. 결국 이 증자 계열로 내려온 유학이 되게 한문의 그 경전의 주석에만 신경 쓰고 그런 어떤 정치 경제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정치의 어떤 이론으로만 쓰이니까요. 이 심종이 사라진 거잖아요. 안자로부터 그 뒤에 누가 이걸 봤냐면 맹자가 그래도 이 심종을 이해했어요. 공자님의 마음을 제일 이해한 게 이제 맹자죠.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근데 맥이 끊겼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중간에 자사라는 공자님 손자가 또 심종을 알아서 연결해주고. 그래서 공자님 밑에 제일 유명한 분들입니다. 증자, 안자, 자사, 맹자. 요 네 명이 제일 공자님 후대에 제일 공자님 뜻을 밝힌 사람인데 그래도 이 중에 이제 심종들이 한 셋은 있는데 요게 요 뒤로 좀 약해졌어요. 과거 이제 시험에 어떤 교재가 되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활용되고 정치인들의 어떤 무슨 처세술처럼 유교가 쓰이게 되니까 여기 이제 불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불도에 금방 혹해버리죠. 이런 고도의 철학을 배우다니 하고 유교는 왠지 정치 이론처럼 쓰이고 이 철학은 불교나 도교가 깊다라고 인식이 생기니까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이 다시 안자한테 주목하면서 자기들끼리 쓴 논문 제목이 이래요. 안자는 어떤 학문을 좋아했을까? 안자호학론 이런 거를 논문으로 써서 아주 명답을 내는데 안자가 좋아하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밝힌 학문을 했다는 거죠. 안자는 그게 이제 성리학의 근원으로 이제 자꾸 이제 추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자는 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학문을 확립하면서 불교나 도교 같은 그 철학을 유교로 이제 대치하려는 움직임이 송나라에서 발생했는데 주자도 죽을 때까지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죽었어요. 평가 못 받았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 주냐면 동이족인 원나라 있죠. 몽골족이 중국을 먹은 다음에 주자학을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해요. 그 원나라가 주자학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중국에서 이제 주자학이 학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원나라 때 이제 우리 고려로 그게 흡수가 된 거죠. 원나라 유학 가서 막 과거도 합격하고 하던 그때라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주자를요 이단 철학자로 봤어요. 유교에 대한 되게 급진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당대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철학자.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죽기 전에 좀 이 양심이 답이다라는 것만이라도 널리 세상에 알려졌으면 인정받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막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옛날 성인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세상에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거고
그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답인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는 세상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걸 당연히 알았겠지만 앉아도 이렇게 다 불행하게 가시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셨던 분들 삶이 그렇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걸요, 별로. 앉아 옆집 사람이 이름은 모르지만 되게 잘 살지 않았을까요? 자식 잘 낳고 잘 살다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이렇게 인물들이 보면은 되게 불행한 삶을 많이 살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삶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욕망의 행복이 아니라 양심의 행복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양심이 뿌듯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자는요, 돈이 없어서 밥을 막 굶고 며칠씩 굶고 했다고 나오거든요. 한 주먹 밥으로 며칠씩 연명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급으로 쳐주니까 공자님이 버금갔다고 버금간 성인에서 아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맹자나 안자나 아성이라고 불러줘요. 거의 이제 성인급이라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30대 제대로 못 먹고 아마 그렇게 자라다가 너무 이제 집이 어려워서 요절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런 분도 뭐라고 했냐면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어디서 나온 행복이었습니까? 이게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종교는 그런 행복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부처님은 그걸 법열이라고 그랬죠. 진리에서 오는 희열. 예, 그런 희열을 느끼자는 거지. 그게 양심이 안 맞으면 진리에서 오는 희열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진짜 재밌게 사는 법을 한번 연구하는 거고, 세속이 주는 뭐 이런 불행하게 살자가 아니라요. 세속의 삶이 불행해 보이더라도 욕망 차원에서는 양심 차원에서 그걸 넘어가는 큰 행복이 있고 그걸 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에고의 욕망의 충족까지 이어진다면요,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그 에고는 불행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에고의 행복만으로 행복이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양심까지 만족했을 때 진짜 행복이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거기서 큰 보람을 느끼는 희열을 맛볼 수 있죠. 만약에 욕망의 행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나한테 불행을 줄 만한 일들이 있으면 다 피해버리겠죠. 그걸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겨내면서 더 큰 성취를 이루려고 안 하겠죠. 이분들 다 인정 못 받고 죽었어요. 공자도 인정 못 받고 죽고, 안자는 뭐 인정을 말할 수도 없었고, 공자님한테는 인정받았지만 뭐 세속에서는 다 이렇게 간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 연구하고 있잖아요. 다 논문을 이 사람들 쓰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못했네요. 하나 했네. 하여튼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논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도 지향하는 게 안자처럼 짧게 뭐 살건 길게 살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런 걸 초월해서 행복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주거든요. 공자님이. 안자는 그 행복을 고치지 않았다. 너무 행복했었다는 걸 아는 거죠. 스승 입장에서. 그 행복은 양심의 개발에서 오는 행복이었겠죠. 보세요. 공자님이 이른의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했는데 34세 공자님 경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사실은 그 이른이니 뭐니 해놓은 게요. 공자님도 딱 그 나이에 하신 게 아닐 거고, 일반 사람들을 나이에 비교해서 그렇게 공부의 경지를 설명해 놓은 거지, 사실은 지천명을 20에 할 수도 있고 30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자는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또 안자라는 분한테서 우리가 좀 영감을 얻어야 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